1980년 가을,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에 도토리를 줍기 위해 산을 오른 이모 씨는 당시 상황을 지옥과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잔인한 광경은 마치 어제처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980년 가을, 단풍이 물든 치악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소리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옆 작은 오솔길에서 들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자 주변에 등산을 하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다쳐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 모인 사람들은 비명소리가 들린 곳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일부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옆 작은 오솔길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은 여러 부위로 토막나 있었고 토막난 부위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난도질되어 있었습니다. 시체는 총 10여 부위로 토막나 있었으며 처음 발견된 등산로 옆 오솔길에서는 머리와 손등이 발견되었고 주변 50m 반경에 나머지 부위들이 검은색 봉지에 쌓여 여기저기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토막 살인과 같은 범죄는 당시에 극히 보기 드문 사건이었으며 보통의 살인 사건 현장과는 다른 상황들로 인해 이 치악산 토막 살인 사건은 여러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 보통 살인 사건은 시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거나 여러 곳에 나눠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치악산 현장은 마치 살인을 전시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등산로 근처에 등산객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검은색 비닐봉지에 시신을 담아 아무렇지 않게 덩그러니 놓아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절단 부위가 매우 매끄러웠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도구는 칼이나 톱과 같이 날카로운 물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도구로 시신을 훼손하면 도구에 따라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신은 절단면이 상당히 예리하며 매우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시신을 훼손한 도구에 대해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도구로 이 시신의 절단면이 형성되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과학 수사가 발전되지 않은 시대였지만 경험이 많은 형사들도 당시 토막난 부위에 대해 정확한 도구를 유추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단면이 너무 깔끔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면적의 절단면은 예리하게 자를 수 있지만 큰 면적의 경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예리한 절단면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어떤 도구로 절단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시신 유기 시간입니다. 처음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이모 씨가 등산을 시작한 시간은 9시경이었고 등산로 옆 오솔길에 도착해서 도토리를 줍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탐문 과정에서 10시경 그 오솔길 근처를 지나간 등산객이 있었고 당시 그 길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나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 등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이모 씨가 처음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한 시간대와 그 길을 지나간 등산객의 시간적 오차는 5분에서 10분이었으며 그 짧은 시간에 비닐봉지 10여 개를 등산로 옆 오솔길에 놓고 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는 등산객이 많은 시간대로 사람들의 시선에 띄지 않고 시신을 유기하기에는
이 시간대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시신을 발견한 이모 씨가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치악산에서 범인을 찾기에는 치악산이 너무나 크고 높은 산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며칠이 지나도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치악산 살인 사건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토막살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 또한 잔인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높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이 되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이 치악산 살인 사건은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일부 인원만 참여한 극비 수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의 실마리도 잡지 못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악산 향로봉 중간 지점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신 또한 첫 번째 살해 방법과 동일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특정할 수 없는 예리한 도구로 절단된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일회성 사건이 아닌 연쇄 살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용의자나 의심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고 단서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던 중 세 번째 시신까지 발견되면서 치악산 토막 살인 사건은 연쇄 살인으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악산과 주변을 철저히 수색하고 조사해도 범인의 행방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5차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건은 전국적인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치악산의 여러 봉우리에서 계속해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사람이 행한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신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치악산은 전국에서 유명한 무당들이 모이게 되었으며 한동안 치악산은 무당의 굿소리와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등산객들의 발길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살인이 발생한 지 100일째 되던 날 치악산 통제를 뚫고 약초를 캐러 산을 찾은 약초꾼이 10번째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번째 시신의 발견으로 치악산에서는 100일 동안 총 10명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스테리한 점은 이 10명의 시신에 대한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신의 외형은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시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주변 인물을 통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신 19만이 치악산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토막난 채로 발견되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정확히 100일째 되던 날 10번째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 10번째 사건 이후로 치악산에서는 거짓말처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10명의 시신은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 처리되었으며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치악산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악산 토막 살인 사건은 마치 풍문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악산 살인 사건이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치악산 범인이 화성 연쇄 살인범이 아닌가 하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범행 수법 또한
치악산 토막살인 사건과 너무 달라 치악산 토막 연쇄살인 사건은 조용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치악산 연쇄살인 사건은 사건의 잔인한 방법과 미스테리한 내용으로 국내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독특한 사건으로 사람이 행한 범행이라고 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오히려 괴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은 명백한 사람에 의한 범죄였으며 범행 기간도 길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또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장기간의 수사 끝에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과학 수사가 보편화되면서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현장에 남아있던 DNA 등을 토대로 그토록 염원하던 진범이 잡히게 되면서 미제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치악산은 범행 현장에 어떠한 증거나 DNA 등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악산 토막 살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치악산 토막 살인 사건은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치악산의 토막 살인 사건은 그 시대의 유명한 괴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치악산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치악산 토막 살인 사건 괴담을 알고 있으셨나요? 알고 계셨거나 모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괴담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